9월 소비자 물가가 2.1% 상승했습니다. 국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 물가 지수는 2.5% 상승했습니다.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내 기업들이 물고 있는 관세는 결국 국내의 물가 상승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는 수입국의 물가 상승으로 전가된다 하더라도 전체를 다 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관세 인상분을 전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관세 협상이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은 당연히 수입 원자재 가격이나 수입 물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서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유가 불안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걸 보면 채권시장의 심리를 나타내는 채권시장 지표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 지표가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관세 협상 불안 때문에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현금 살포 확장 재정 때문에 물가가 상승합니다. 저희들은 현금을 살포할 때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없이 현금을 살포할 수 있다면 어떤 정부,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정부가 현금을 살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펴고 있는 에너지 정책, 탈원전 시즌2 결국 전기료 상승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전기료 상승은 결국 생활 물가 지수 상승으로 곧바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고 이제는 태세를 전환해서 반미 감정만 선동하는 쪽으로 전략을 펴고 있다면 경제 불안, 물가 상승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 자산 가치는 상승하고 화폐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결국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 심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조선시대에는 매점매석하면 사형까지 시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뜬금없이 호텔 경제학에 이어서 사형 경제학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 3월 8일 총선 전에 야당 대표 시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민이 사과 한 알 편하게 못 먹고 있다. 그러면서 총선 기간 내내 대파 들고 다니면서 총선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모든 것이 정부 탓이었는데 이재명 정부로 바뀌니까 이제 물가 상승까지 기업 탓이고 매점 매석하는 사람들 탓으로 돌리고 있고 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매점 매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매점 매석은 공급의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매점 매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장바구니에 담길 품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가 공급 탄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미리 대책을 세웠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에 대한 공급 탄력성을 어떻게 할지, 공급의 탄력성이 확보된다면 매점 매석하는 사람은 결국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점 매석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은 품목에 매점 매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놓고 마치 모든 것을 전 정부와 기업 탓에 돌리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엄격 적용, 상법, 노란봉투법
질식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물가 상승마저도 이제 모두 기업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남 탓, 전 정부 탓. 그러면 결국 국민과 민생이 고통받게 됩니다. 아무 대책 없이 남 탓만 하다 보면 결국 경제도 죽이고 민생도 죽이는 사형 경제학이 곧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삼불입니다. 첫 번째, 불안합니다. 관세 협상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다. 성공했다더니 다 거짓말로 밝혀졌고 이제는 해결의 의지 전혀 없이 반미 감정만 선동하고 있습니다. 예상한 대로 지금 이미 환율은 올라가고 있고 기업들은 질식하기 직전이고 안보는 어떻습니까? 북한의 핵 보유 인정하면서 두 국가 간에 동조하고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국 중에 하나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갑자기 전작권 환수까지 들고 나왔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북한이 원하는 대로 미군 철수까지 갈 것입니까? 에이펙에서 마치 뭔가 트럼프 대통령 등등 외국 정상이 오면 관세 협상이나 모든 것을 일거에 타결하고 뭔가 획기적인 외교 안보 대책이 나올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한쪽에서는 김정은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반미 감정을 선동하고 도대체 에이펙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불안합니다. 두 번째는 불법입니다. 대법원장 사퇴시키겠다. 가짜 녹취록까지 만들어서 조작하고 선동하다가 이제는 안 되니까 대법원장 없는 청문회 하려고 했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국정감사 기간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검찰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이미 통과됐고요. 이재명 살리기 위해서 배임죄 없애겠답니다. 그것도 불안해서 상고, 항소 제한하겠답니다. 그것도 불안해서 이제 재판소원까지 들고 나왔고 내란 특별재판부 그리고 법사위는 이제 막사위가 됐습니다. 추미애, 정청래에 의한 추미애 법사위원장 막가파 남매에 의한 막사위가 됐습니다. 세 번째, 불편합니다. 민생은 죽어가고 있고 건설 경기 다 죽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가 죽으면 관련 사업, 산업 다 죽게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다 죽게 됩니다. 물가 오르고 주가 내리고 환율 오르고 도대체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불안하고 불법이 판치고 국민들은 불편하고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실체입니다. 이제 곧 국감이 시작됩니다. 국민들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바라는 것은 정부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보다 유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정당, 민생정당으로 나아가라는 것일 것입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면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국민들께 한 발짝 더 다가가서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국민의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한간에는 엄청나게 많은 의혹과 논란들이 있습니다. 대학뿐만 아니라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심각한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총무비서관에서 인사이동을 통해서 자리를 옮겨놓고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의혹들을 전부 다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리한 것은 피해 다니고 유리한 것은 조그만한 것을 크게 포장하면서 그때그때 모면하는 방식으로는 결국 정권의 몰락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당의 모습, 이재명 정부의 모습을 보면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이제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어떻게 되든 국민들은 어떻게 되든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되든 결국은 이 정부의 책임만 피하기 위해서 이제 반미 감정을 선동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것 같습니다. 정부가 포기한다면 그리고 여당이 포기한다면 야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 준비 기획단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민주당보다 공천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지방선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보다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공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승하다가 잠깐 답보 상태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대여투쟁, 장애투쟁 등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소기의 목적은 저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투쟁을 할 수 있는 것은 장애투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여당과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장애투쟁 과정에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면 장애투쟁으로 얻을 수 있는 저는 소기의 목적은 얻었다고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앞으로 계속 싸워 나갈 수 있는 동력은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력을 바탕으로 계속 대여투쟁을 해 나가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면서도 야당으로서 대안을 모색하고 더 나은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중도층도 국민의힘에게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금 특검이나 이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들이대는 잣대만큼만 똑같은 잣대로 그 문제를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구속하고 그리고 민주당 당사, 서울시당 압수하고 해당 의원실, 총리실 관련자들에 대해서 압수수색 실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이나 국민의힘 관계자가 그 정도 의혹과 연관성이 있었다면 벌써 압수수색이 실시됐을 것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제 식구 감싸기에 철저한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입장 발표를 빨리 하는 것은 대부분 꼬리 자르기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